지난 1편 영상을 일단 보시고 오시면 이해가 좀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그 교육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면서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교육, 팬데믹이 끝나고 아니면 뭐 진행 중에라도 이제 어떻게 교육 환경이 바뀔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세 가지 키워드로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정리했던 내용이 이제 교실을 뛰어넘는 뭐 스마트한 맞춤 교육이라는 키워드로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럼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대상별로 뭐 학교나 뭐 부모님 아니면 또 아이들 어떤 준비를 해 나가야 될까? 요즘에 사실 집콕하면서 시간이 많다 보니까 이제 얼마든지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지 라고 미리 준비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바쁜 중에는 사실 이런 생각들을 깊게 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 첫 번째로 제가 그 선생님 입장에서 제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지? 어떤 준비를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저희 아이들이 학습을 하면서 사실 초반에 거의 작년 한 학기 정도는 제대로 수업을 하지 못했고, 솔직히 뭐 1년을 한 게 아니죠. 사실 반년 정도를 이제 뭐 라이브 수업도 해보고 원격도 해보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올해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더 라이브를 많이 하게 될 거고, 그리고 토론방도 이렇게 나눠서 이제 조금씩 해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대학생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빠른 친구들이니까 이제 어떤 것들이 가장 효과적이었나라는 정보가 있었는데, 라이브 수업을 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그 내용들 있잖아요. 프레젠테이션 자료라든지 아니면 기본 준비된 자료를 가지고 라이브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원격 수업에 효과적이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저도 이제 유튜브를 찍으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화면으로 그냥 라이브하게 선생님이 소스를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아이들이 별로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라이브로 하는 어떤 수업에 있어서는 아이들이 토론을 한다거나 얘기는 다 들리고 보이기 때문에 뭔가 적극적으로 아이들이 개입하는 어떤 것들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역시 여러 시행착오를 작년에 겪었고, 그걸 가지고 이제 앞으로 어떤 수업을 끌고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학교별로도 그렇지만 반별로도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제 쌍둥이라서 두 아이가 각자 수업하는 거를 보거든요. 그래서 어떤 반은 30분 라이브 수업을 하는데 저 수업은 라이브로 하지 않고 인강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거를 라이브로 하고 있다거나, 또 어떤 아이는 라이브로 1시간 정도를 수업하는데 저거는 라이브에 굉장히 적합한 수업이네 라는 것들이 이제 부모로서도 잘 알고 수업의 질도 판단할 수 있게 됐어요. 그 선생님들도 역시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선생님들은 이제 정말 찐 실력? 말하자면 그런 걸 키워야 된다. 그리고 역량도 굉장히 올려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눈으로 보이지 않을 때는 평가할 수 없었지만 눈으로 보일 때는 이제 다 모든 사람들이 평가할 수 있게 됐잖아요. 그리고 이전 키워드에서 연결돼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선생님의 역할이 단순한 티칭 역할을 벗어날 거예요. 그래서 기본 티칭이 가지만 선생님은 아이들에 대한 모니터링, 그리고 매니지먼트, 피드백, 이런 역할들을 훨씬 더 많이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런 가이드 역할을 해주고 코칭을 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의 역량을 키워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뭐 학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면, 학원과 학원 선생님은 사실 제가 작년 한 해에 학원 보낼 때마다 들었던 얘기가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뭐 막막하다. 작은 학원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그 오래 다녀서 친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선생님이나 원장님이랑 얘기를 하면 매우 답답해 하셨어요. 근데 좀 발빠른 학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길을 찾기 위해서 다양한 테스트들을 하고 있는데, 기술 기반의 학원들 있잖아요. 이미 그 약간 이제 온라인으로 뭔가 많이 했던 학원들은 굉장히 빠르게 사실은 진입하고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 베이스가 아닌 아무것도 사실은 이제 그 모태가 없던 학원들 같은 경우에도 새롭게 막 이제 뛰어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학원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어떤 특정한 곳에서 하는 서비스가 많은 시장을 점유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오프라인에 가서 각자 수업했던 어떤 방식들이 아니기 때문에 학습 평가는 금방 일어나고 엄마들은 사실 돈 대비 그 가치에 대해서 금방 판단할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원래는 이제 학군의 의미도 학원을 가기 위해서 사실은 학권이 형성된 경우가 되게 많았잖아요. 대부분 얘기를 하면 뭐 대치동이나 목동 같은데 그 학교가 유명하다 이런 것도 있지만 학교는 그 동 안에서는 비슷비슷해요. 근데 그 주변에 학원이 어떤 것들이 밀집되어 있느냐가 굉장히 의미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내가 지방에 살고 있어. 그렇다 하더라도 대치동에서 온라인으로 그 수업을 한다면 그 수업을 얼마든지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학습컬이 굉장히 높은 학원 같은 경우에 비용도 천정부지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예전에 월 10만 원짜리를 이제 더 비싸게 받을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수준이 못 된다 하면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어쩌면 예전에 일괄적으로 학원비 1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이렇게 책정되어 있던 것도 사실 맞지 않았던 거예요. 왜냐면 제품을 살 때도 품질에 대한 가격을 보고 얘가 제품 가치가 있으면 사는 거잖아요. 근데 교육은 유일하게 그 사각지대에 사실 놓여져 있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다 오픈되면서 실제로 그 가치만큼 하느냐를 엄마들이 판단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학원도 이제 자생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학원 선생님 역시 작은 학원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내가 자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라이브한 것들로 찾아가야 될 것 같아요. 오프라인으로 이제 더 이상 오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적극적으로 이제 본인의 특장점을 이용해서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좀 학군의 의미도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을 사실은 했고, 학원 선생님의 개인차도 이제 많이 극명하게 드러나니까 엄마들도 더 좋은 실력을 가진 사람들 쪽으로 많이 선호해 갈 거고 좀 몰아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솔직히 했어요. 그리고 이제 부모 입장에서는 가정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부모가, 저도 사실은 늦깎이 엄마인데 아이들 입학시켜놓고 봤더니 첫애인 경우에 제가 거의 첫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나이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젊은 엄마들을 내가 어떻게 따라가나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1학년 때. 근데 새로운 어떤 변화가 이제 지금 시작이 됐잖아요. 이런 거에 좀 빨리 적응을 하고, 그리고 정보를 좀 많이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엄마들이 앞서 나갈 거고, 그런 엄마가 사실 키우는 아이들이 좀 더 그런 것들을 빠르게 받아들일 수는 있을 거예요. 그래서 빠른 판단, 그리고 미래를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될 거야 라고 예측할 수 있는 부모가 아이를 그쪽으로 먼저 키워나가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새로운 거를 받아들이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어려운데 기술이나 어떤 문화나 이런 것들을 빨리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가짐을 그렇게 먹고, 이건 뭐지? 나 때는 말이야 없었는데 말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런 새로운 거가 있어?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아이들이 하고 있네? 재밌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줌도 사실 저는 올해 아이들한테 친구들끼리 줌 그룹을 만들어서 줌에서 만나서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학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어요. 이게 비단 학원에 꼭 어떤 특정한 것들을 하면서 내가 할 필요는 없거든요. 엄마들끼리 만나지 않더라도 맞는 아이들끼리 맞춰가지고 몇 시에 접속해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게 그 사회성을 키우는 방법이기도 한데, 기존에 저는 외동이라서 친구들 못 만나서 너무 힘들어요 했던 경우라도 이런 기술이 나와 있잖아요. 얼마든지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최근에 카톡 있잖아요. 단톡방에서 음성 있잖아요. 오디오만 단톡으로 하는 거 아시나요? 그거 써봤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런 것도 있고 구글 밑도 있고 줌도 있는데 그 외에도 정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쩌면 내가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도 있지만 돈을 들이지도 않으면서 아이들 사회성도 키우고 어떤 아이들이 새로운 지식 같은 걸 얻을 수 있게 또래 집단을 만들어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사실 아이디어를 생각해보면 되게 많은데 이걸 내 머리로 빨리빨리 이제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부모는 일단 아이에게 가장 맞는 학습법을 이제 선택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아이들이 사실은 거의 절대다수 한방 80%가 비슷한 학습을 하고 있고 학습법도 비슷하고 막 이렇게 갔잖아요. 근데 그게
아이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그 학습법이 100% 이 아이에게 잘 맞고 저 아이에게도 잘 맞고 그럴 일은 없거든요. 근데 그거를 부모가 빠른 판단을 하고 아이에게 맞는 학습법으로 이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까지 너무너무 방대해졌거든요. 그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거, 그거에 대한 부분은 굉장히 의미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이는 사실 좀 어떤 아이가 이제 팬데믹 이후에 뭐 교육 환경에서 좀 앞서 나갈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이제 수업을 해보면서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새로운 어떤 서비스에 좀 호기심이 있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계속 뭔가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뭐 줌 서비스를 가지고 뭘 해본다든지 아이디어를 낸다든지 저는 사실 놀랬던 게 저보다 훨씬 많은 아이디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내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낼 필요는 없구나. 아이의 창의적인 부분을 내가 죽이지만 않고 잘 해볼 수 있게 자꾸 열어주면 되는구나 그런 생각했는데 자기주도적인 아이 그리고 사고력이 굉장히 좀 깊은 아이 이런 아이들이 앞서갈 것이다. 그리고 기술 말하자면 테크에 관심이 높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배우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 아이들 예전처럼 이제는 단순한 어떤 배움으로는 사실은 10년만 지나도 아이들이 쓸모없는 지식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새로운 것들은 계속 쏟아질듯 앞으로 나올 거고 그랬을 때 아이가 이거에 대한 거부감을 갖지 않고 그냥 빠르게 계속 받아들이면서 본인의 방식으로 체득하는 거 그런 걸 할 수 있는 아이로 키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편에 걸쳐서 약간 이제 막 어쩌면 좀 한참 뒤에 미래일 수 있는데 저는 요즘에 이게 불과 몇 년 안에 일어날 미래인 것 같아요. 정말 빨리 그게 올 거라는 거를 사실 겁나면서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기사화 될 때도 한번 보시고 그리고 뭐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키워드를 가지고도 뭐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것도 유튜브에 찾아보시고 또 이제 강의들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실제로 그런 정보들을 받아들이다 보면 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아이는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것들이 조금 정리가 되실 거예요. 그 방향으로 각자 아이들을 좀 이렇게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서 저부터 사실은 답답해서 찾아보게 된 내용이긴 한데 여러분들이랑 이렇게 공유를 해보고 이후에 이제 진행하면서 뭐 상황이 이제 사실은 예측은 아직 안 되잖아요.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때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좀 앞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을 모아서 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